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상영관에 핫도그를 사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스를 뿌리다가 모르고 티셔츠에 확 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진짜 완전 뒤범벅이 된 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막 끈적거리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뭐 어떡해요. 근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 핫도그를 내가 왜 시켜가지고 조심 좀 할걸. 얘는 소스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팍 튀냐. 그래서 영화를 약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나오자마자 화장실 가서 닦으면서 짜증내고 또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투덜대고 집에 도착해서도 옷 갈아입으면서 아, 후회된다 자책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소스 좀 묻힌 거 가지고 그냥 영화 재밌게 보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건데 난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진짜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난 안 그러는데? 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 그랬을지언정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집착하고 과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하루 종일 거슬릴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확대 해석할 때가 있고 내가 자잘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혹은 상대방은 기억도 못한 사건인데 나 혼자 곱씹으면서 자책하고 피해의식 갖고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도 걱정들이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면접에 떨어지면 내가 결혼을 못하면 아 내일 비우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유명한 부처의 일화가 있잖아요. 독화살의 비유라고. 어느 날 제자가 부처한테 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이게 실제인가요? 뭐 어떻게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게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달음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 시다르타가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그거를 가만히 듣던 부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를 가로막고서는 이 화살이 누가 쐈는지 궁금합니다.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리고 그 화살에 어떤 독이 들어있길래, 그 활의 재질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따지듯이 묻느라고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이 비유를 가져오면서 하려고 했던 말이 뭘까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지극히 단순화시키면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무 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닥친 일을 충실히 해라. 즉 현재에 집중해라. 뭐 사실 이 이야기 말고도 동서양을 불문하고 수많은 철학서와 영적인 것들에서 또 뭐 인문학이나 영화에서조차도 하나같이 나오는 진리와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현재에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존해라. 어우 또 그 소리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솔직하게 지금을 살고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8단어라는 책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돌을 어떻게 닦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묻죠. 에이,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는 거래.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할 때 그거를 온전히 100%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딴 곳에 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엔 더더욱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말도 듣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신선한 공기, 예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이미 갖고 있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 예쁜 색감의 가방, 쉬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이 휴대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내 손안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걸까요?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만끽하면 됩니다. 얘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또 수많은 사례와 이야기에서 지금을 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또 과거는 고칠 수 없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모릅니다. 결국에는 내 온전한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은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흔히 이 진부할 정도로 언급되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거의 90%가 과거와 미래에 있다. 뭐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을 논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좀 내볼게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all small stuff. 별거 아닌 작은 것들에 땀을 흘리지 마. 짐 빼지 마. 별거 아니야다. 이 문장은 사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한국판으로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거기 인트로에 작가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 작가가 어떤 책을 낼 때 이제 추천사 같은 거를 부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웨인 다이어 박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한테 한번 요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 거죠. 왜냐면 이 작가의 예전 책에 한번 추천사를 써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알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웨인 다이어 박사가 바빴는지 답장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추천사로 쓸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판사한테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출판사에서 웨인 다이어의 옛날 추천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 출간되는 책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허락을 받지 못한 건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했던 책을 즉시 수거하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막 부랴부랴 웨인 다이어 박사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답변으로 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앞서 제가 말했던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별거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추천서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굉장히 쿨하죠.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대인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계속 뭔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자.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언제나 강하게 의지를 다지는 일은 항상 요요 현상을 가져오거든요. 세게 밀어붙일수록 반작용으로 결국 더 심하게 반발을 하거나 의지가 한순간에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걸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히니까. 별거 아닌 것들에 신경 써도 돼. sweat the small stuff 해도 돼. 이걸 허락하고 막 집착하고 막 낭비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더 깊이 빠져드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 안 하고 더 놀고 더 많이 먹고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걱정이 정 든다면 뭐 시간을 정해 두고 집착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렇게 막 허용을 하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각이 되면서 뭔가 불필요해져요. 시시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원래 우리가 하는 패턴은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일해야 돼. TV 그만 봐야 되는데 폰 좀 그만 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고 의지를 다지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집착이 강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나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떠밀면 그 에너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낭비하고 딴 일을 하라고 풀어주면 오히려 홀가분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어요. 인스타를 보고 있어. TV 채널을 돌리고 있어. 이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지 마. 그냥 마음껏 TV 봐. 핸드폰 계속 봐.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겠어. 쓸데없는 거 아는데 그냥 계속 해. 이렇게 탁 놔버리잖아요. 계속 허락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뭔가 그 전보다 이거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개구리 심포처럼 굳이 오랫동안 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일이 엄청 많거나 뭐 학교 과제가 많으면 빨리 방학 돼가지고 좀 쉬고 싶다. 근데 막상 방학이 되면 되게 무료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서 뭐 그게 다이어트든 관계든 다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집착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강박과 압박감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시간 낭비인 거 아는데 계속 하게 되네 라는 집착. 그러니까 이런 집착들이 허락만 해주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일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막 자제하고 구속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의지를 다질 때 더 에너지가 커져서 언젠가는 한번 터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과감하게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밀쳐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그냥 여기 참고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이나 음식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참고 참을수록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서 과식을 하거나 요요가 오거나 다시 큰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난 안 되나 보다, 한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한 목표가 있고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다,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들은 그것에 맞게 사소하고 쓸데없게 접근해야죠. 쉽게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그냥 따라가 줘요. 하고 싶대잖아. 그 합기도라는 무술이 그렇거든요. 내가 막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공격이 오면 일단 그 공격을 따라가요. 그 방향대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허점을 발견하면 그때 딱,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 그런 것처럼 어떤 걱정이 막 피어나와요. 다른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일단 그 걱정과 그 하기 싫은 마음과 딴 것에 한눈 팔린 거에 따라가 주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잠시만 같이 머물러도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되게 질려합니다. 이제 없어도 돼, 너. 가서 네 할 일 해. 이게 되게 망상처럼 들리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언제나 이 집착과 결심이라는 건 단단할수록 똘똘 뭉쳐서 강해지고요. 이거를 그냥 풀어줄수록 흩어져서 약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정해주면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버릇과 고민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신경 쓰며 살지 말자. 너무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두 번째, 근데 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사소해져도 된다고, 작은 것들에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해도 된다고 인정해주기. 마음껏 그렇게 집착도 하고 걱정도 하라고 내버려 두기. 그렇게 그래도 된다고 허용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시시해져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쉬워지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 말을 듣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막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기 전에 일단 해보라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뭔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몰라, 나 막 살래, 그냥 포기할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태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가 뭔가 딴짓거리를 하고 싶고 지금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내가 너무 나를 놓아버릴까봐 정 걱정이 되신다면 딱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실컷 낭비를 하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먼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가벼운 영역에서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언제나 집착 없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담은 무료 전자책도 카페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안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전자책과 강의 링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버리고 싶다면 집착을 허락해주세요. 문제든 고민이든 감정이든 기꺼이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알아서 잠시 머물다가 충분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갈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